안녕하세요, 마마곰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.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좀 걱정이 가장 많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치료비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, 그리고 생활비 어떻게 할 것이냐,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부담감, 좀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는데,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사함을 느끼게 됐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, 희귀암이나 중증 질병, 암 같은 중증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진단을 받으시면 신청을 하신 후에 이걸 받으실 수가 있는데, 그게 바로 산정특례라는 게 있습니다. 산정특례는 95%의 어떤 치료비 그리고 약제비 이런 것들을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, 5%의 자기 부담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좋은 혜택이 되겠습니다. 이게 저 같은 경우 기스트 희귀암에 걸려 있잖아요. 기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 항암이 듣지 않고 일반 방사선 치료들이 듣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글리백이라는 표적치료제를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표적치료제로 기스트암의 세포들을 누르고 억제하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그런 항암을 진행을 하는데, 이게 한 알당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25,000원인데 4알씩 먹어야 되거든요, 저 같은 경우는. 그러면 10만원이고 한 달이면 300만원, 1년이면 3,600만원. 근데 최소 3년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얼마인가요?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니까 이거는 보통 생활하는 저 같은 서민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산정특례가 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을 수 있고,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미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실 수 있고, 치료도 포기하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, 다행히 기스트암이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5%의 치료비, 약제비만 들고,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꿀팁이 있는데요, 진단 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처음부터 했던 어떤 치료비, 검사비, 약제비 이런 것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어떤 치료비랄지 입원비랄지 수술비랄지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최대한 제 생각에는 진단을 받으신 후로 좀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각 병원마다 컨설팅 해주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가셔서 여쭤보시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 꼭 이용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게, 저는 한방치료도 이게 산정특례가 되는지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사실 수술을 하고 나서 약간 요양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주위에서 한방병을 많이 추천해줬고, 저 와이프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, 저는 그 당시에 왠지 모르겠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. 아픈데 아픈 걸 인정하기 싫은? 요양병원에 가면 약간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가시는 데가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좋고, 그리고 보조적인 치료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, 그래서 제가 약간 후회했던 게 수술을 받고 나서 요양병을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산정특례를 받으시고 나서, 그리고 또 뭐 실비나 아니면은 암보험에 들으셨다면 진단비부터 해서 받는 혜택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 약간 썰을 풀자면은, 암 진단을 받기 1년 전에 제가 꿈을 꾸게 됩니다.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이었어요. 제 배에 구멍이 3개가 딱 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배에 3개 구멍이 난 친구가 제 옆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서로의 배를 보면서 막 손가락을 놓고 야 너 배에 구멍 뚫렸다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한 친구는 담배 피면서 그 담배 연기가 구멍으로 나오고, 너무 좀 끔찍하잖아요. 근데 제가 그 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, 야 이거는 암 때문에 생긴 구멍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잠에서 깼습니다. 찝찝하잖아요. 그런 찝찝함으로 그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, 오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. 전화가 왔는데 띵띵띵 생명보험입니다 이러면서 혹시 암보험 들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?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들었을까요? 안 들었을까요? 들었습니다. 1년 만에 그 암 진단금을 제가 받고 좀 혜택을 받았고요.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으로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았지만,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때 그런 거 꼭 챙겨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암보험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졌고, 그리고 굉장히 혜택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. 진단금, 치료비, 약제비, 또 뭐가 있죠? 생활비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는,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암보험들도 있고요. 그리고 암보험은 사실 중복이 되잖아요. 중복 보장이 됩니다.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면 여러 암보험들을
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게 많이 듣는 것도 여러 개 되면 좋지만 작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암보험을 넣고 쭉 가시라는 거,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.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대장암인가 직장암인가 이거 진단을 받으셨었는데 그 전주에 그 보험을 취소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. 작은 거라도 좀 들으셔서 큰 혜택, 혹시라도 안 걸리면 좋지만 걸리게 되셨을 경우에 그런 게 힘이 되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어쨌든 오늘은 산정특례 그리고 암보험 이런 거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, 개인적인 소견을 붙이자면 암 환우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신약들이 좀 빠른 어떤 패스트 트랙 같은 걸로 산정특례 적용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많이 관심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, 오늘은 산정특례 그리고 암보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션처럼 션답게 늘 마마무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힘나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시도록 마마고미 션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